여러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된 첫 기업 공개가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리플이 하늘로 날아오르려나 봅니다. 분리시거래소는 2021년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피터 틸이 데이터 기업 팔란티어와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등과 함께 창업 및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창업한 지 4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더 특이한 점은 기업 공개를 다른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상장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전액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했다는 점인데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기관 시장에서 기업 공개, 즉 IPO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리플에 꾸준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리플레저까지 기업 공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건 하나의 레퍼런스, 예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또 다른 기업이 상장을 할 때, 또 리플을 이용한다든지 자금을 조달할 때 리플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떠한 자산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게 리플의 코인들을 이용한 첫 사례이기도 해서 더 의미가 깊은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리시거래소가 무슨 계잡거래소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분리시거래소는 25년 1분기 기준 암호화폐 점유율 3위입니다. 이런 거래소를 리플을 통해 상장시켰으니 그야말로 상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이벤트가 가지는 의미는 금융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신호탄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얼마 전 ETF의 승인 지연 소식으로 리플의 가격이 하락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일부 전문가의 견해로는 승인 지연이 오히려 리플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9일 유명 암호화폐 해설가 잭 렉터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요. 오히려 승인 지연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승인이 다가올수록 더욱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기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아닌 새로운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함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데드라인인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주요 인사들도 입을 열었는데요. 카나리 캐피탈의 CEO는 거래 첫 달에만 5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고요.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 또한 첫 해 80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사례들, 리플이 금융기관 상장에 관여율 100%를 달성한 것과 ETF 지연 이슈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플을 단순히 코인 중 하나, 큰 대장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좋은 이슈들이 나와도 안 오르면 끝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반대로 리플의 기술력을 믿고 기관이 100% 리플만 사용해서 상장한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요, 리플이 조금 떨어져서 불안해하고 그러시진 않을 겁니다. 자, 리플은 최근에도 기관의 본격적 도입을 위해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 워크숍을 열고 기관의 암호화폐 본격 도입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정말 국제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 등 여러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면 지금 가격은 정말 꿈도 못 꾸는 가격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좋은 건 맞아요. 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따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리플이나 시바이누 같은 큰 종목들은 크게는 100%, 200%, 운 좋으면 1000%까지 수익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하겠죠? 안 하면 바보니까. 그렇다고 기존 걸 버려라? 그건 아니에요. 큰 거는 큰 거대로 가져가되 어느 정도 유망한 것도 잡아서 10,000%, 10만 프로짜리 대박 종목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 어떤 종목을 찾아야 내가 100%, 200%가 아니라 정말 10,000%, 10만 프로로 어떻게 내 인생을, 신분을, 계급을 바꿀 수 있을지 알려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해 보세요.
시바이누와 리플, 코인계에서 밈코인과 실사용 코인으로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개미부터 기관, 외국인까지 합세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까지의 수익은 사이좋게 논아먹었겠죠. 좋게 말하면 기관, 외국인 개미 할 거 없이 다 들고 있는 근본 코인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미 먹을 거 다 먹고 먹을 게 얼마 안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근본적으로 코인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그것도 많이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을 폭이 얼마 안 남은 종목이 아니라 안 헤쳐먹은 종목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그런 종목들을 찾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취급해서 비트코인 매입하겠다. 이거 현재 상원에 발의돼서 진행 중이죠. 실제로 미국은 20만 개를 가지고 있고, 이 법안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니어스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 이거 예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자, 여기 관련된 가장 큰 코인, 리플이죠. 23년에 처음 도입돼서 24년에 계속 논의하다가 25년 6월에 최종 가결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선반영하고 24년도에 보고 좀 될 것 같네 하니까 리플이 그때부터 막 올랐어요. 결국 뭐예요? 미국이 리딩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 뭐를 밀지,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월드리버 T파이낸셜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는 지네들끼리 해먹겠다는 걸 숨기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가족 4명이랑 사람들이 쭈르륵 있는데 다 보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딱 3명만 볼게요. 체이스 헤로, 미국 출신 연쇄 창업가인데 다이어트, 금융, 교육 등 그냥 미국 전반을 다 먹고 있는 사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티븐 위트코프, 얘는 부동산 개발업자면서 투자업도 하고 심지어 변호사입니다. 라이언 팡, 중국계 미국인인데 얘는 투자은행 사모펀드 출신입니다. 중국인이면 당연하게도 중국계 자금과도 연관이 있겠죠? 지금 암호화폐는 얘네들이 기준이고 얘네들이 법이에요. 저기서 올린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내린다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롱 쳐놓고 호재 발표하고 쇼 쳐놓고 부정적인 걸 발표했었죠. 아실만한 분은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진짜 더럽고 치사해도 얘네들이 하자는 걸 따라가야 일반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대체 얘네들이 뭘 하냐? 테더랑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밀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랜드 엠버로우 있죠? 이거 무슨 버튼이에요? 거래소에 있는 버튼이죠? 거래소 만들 거고요. 자체 코인 발행하고 전용 어플 만들어서 코인에 투자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이에요. 이 코인을 찾아봤더니 아예 거래가 불가능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쓰이는 코인이라는 거죠. 이 월드리버티에서는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리버티에서 발행한 골드페이퍼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트럼프 브랜드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건지, 결국에는 어떤 코인을 지배하고 어떤 코인들을 만들어낼 건지 여기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딱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조건만 몇 개 추려서 그 코인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크게 몇 가지만 맞춰볼게요. 첫 번째로 지배하기 좋게 사이즈가 작은 곳, 물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총이 크다 보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와 연관이 있을 것. 자, 보고서에서 디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27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디파이와 관련된 것일 것. 결국 금융으로서 지배하겠다는 뜻이겠죠. 무조건 디파이와 관련된 거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웹3와 관련된 것 보시면 웹2에서 웹3로 트럼프 브랜드와 함께 온보딩 한다고 써져 있죠. 근데 웹3도 결국엔 탈중앙화 인터넷을 뜻하거든요. 근데 코인들 보시면 디게 테마가 많아요. 여기서 웹3 관련 코인이 있고 디파이 관련 코인 보이시죠? 단순하게 이걸 겹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걸 실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체를 인수하고 다니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뒤에서 컨트롤이 쉬워지니까겠죠. 제가 말씀드린 조건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직접 보시고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귀찮고 잘 모르겠다, 무슨 조건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누르셨나요? 자, 이제 구독을 누르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8284-1524번으로 골드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뭐라고요? 010-8284-1524번 골드페이퍼 관련이니 골드라고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주시면 하나하나 확인한 후 종목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하도 못 받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인증까지 다 하는 중입니다. 누락건 한 건도 없었고 혹시나 안 보인다면 스팸 처리돼서 안 보이는 거니까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 전송까지 완료됐다는 점 확인됐죠? 틀림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없는 이야기, 뜬금없는 상상의 이야기를 펼친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중에 좀 발빠르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종목을 찾아본 것 뿐이에요. 지금까지의 스토리들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들의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인 트럼프의 임기인 2029년까지가 기회라고 보고 이 기간 내에 방향성만 잘 알고 대처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집이, 차가 바뀔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인 트럼프는 아직 임기가 4년 남았고 지금 보이는 암호화폐들의 볼륨이 저번 고점을 깨주면서 올라가는 만큼 이번 불장 잘 이용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4년 내가 어떤 방향성을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한강 밑인지 아니면 위인지 결정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